안녕하세요. 김태형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기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코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 방산 장비 중에 전자장비 쪽, 특히나 이제 이 방산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장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랄까 상품이랄까 하여튼 그 방산 무기 안에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컴퓨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케이스가 다 돼 있는 뭐 PC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보드, 우리가 이제 녹색 회로 기판 위에 있는 막 여러 가지 전자장비 있지 않습니까? 부품이 올라가 있는 그 회로, 요 지금 보면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 대표 조지원 씨가 갖고 있는 요 장비, 요게 그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코치 테크놀로지의 대표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업용 인베디드 컴퓨터가 있고 방산용 인베디드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똑같은데 이게 뭔 차이냐 이러시겠지만, 산업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서버니 무슨 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고정되어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내구성에 이런 게 좀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산용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코치 테크놀로지의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 K2 흑표전차에 들어가는데요. K2 흑표전차가 굉장히 빠르게 한 60km 정도 시속으로 막 계속 야지를 달립니다.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 야지를 달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충격들이 외부에서 가해지죠. 그런데도 그런 충격 속에서도 이 방산용 인베디드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야지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내구성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베디드 컴퓨터였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이게 그 방산용이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질 만큼 튼튼하고 또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지금 인베디드 컴퓨터 요게 지상 유도무기뿐만 아니라 항공무기, 또 해양무기, 민수사업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대 한 대가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산무기 중에 가장 비싼 게 이 배인데요. 전함, 또 잠수함이고. 이런데 이 인베디드 컴퓨터 하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안보 자산의 손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K2 뼈전차에는 뭐 이 인베디드 컴퓨터 없으면 작동을 못합니다. 작동을 하더라도 무기체제나 여기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이제 계산하고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K2 뼈전차는 성능이 굉장히 크게 저하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코치 테크놀로지의 이 제품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더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코치 테크놀로지 제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보시면 딱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이 천마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컴퓨터 장치로서 들어가 있고, K2 흡연자 폴란드 수출형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mm 자주박격포 성능 개선 작업에 사용했고, 제일 비싼 천궁에도 탑재가 되죠.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그 나름대로 뭐 선방하고 굉장히 그 방산 호황을 수혜를 그대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또 그 이후까지도 수주를 받아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수주량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 외형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1분기 실적이 전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겪게 준 것이죠. 그리고 최저주는 특수환경에 포함해서 44.99%로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굉장히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번에 K21 장갑차 국산 이게 방산 그 한화 시스템에 납품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수주를 받고 있어서 이 K2 흑표 전차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드디어 이제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 그 2단계 수출 거기에 대한 현대 로템에서 발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량은 요번에 그 2단계에서 제가 사상 최대의 흑표 전차 그 수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죠. 그리고 요번에 그 LIG 넥스원에도 계약을 하는데 지상체 위성 링크 임무 장치 이런 이것도 이제 방산 장비인데요. LIG 넥스원 유도무기 쪽으로 유명한 이쪽하고도 거래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코스 테크놀로지의 기술력 이것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게 4.92%까지 외국인 지분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 차익 시장 매물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외국인들도 계속 줄기차게 사기만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실적에 의해서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차익 시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도 분할해서. 항상 제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 코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FM대로 매매를 했어요. FM대로.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이 실적이 요번에 1분기 실적 기조 봤을 때 한 26,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나옵니다. 이 적정 주가에 다가갈 때 외국인 투자자들 차익 시장 매물들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적정 주가보다 낮아졌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2분기 때 원래 이제 폴란드 2단계 수출이 폴란드의 현지 총선이 선거가 있었고 그런 이벤트 때문에 계속 연기됐었는데 그 2단계 수출은 요번에 미국하고 EU의 2030 몇 년인가요? 35년까지 이 GDP 대비해서 방위비를 5%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솔직히 그거는 트럼프 임기 이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를 하겠다는 약속은까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나서 다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들어오면 이 약속은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자꾸 이제 GDP 5%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늘어난 만큼의 방위비를 미국 무기를 사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무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동유럽 국가들은 너무 비싸서 그거는 가성비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 무기, K 무기가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FA50 경전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FA50 경전투기를 몰아본 파일럿은 10몇 시간만 교육을 하면 바로 F-15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이 말뜻은 미국도 우리 한국 K방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한국 K방산은 기본적으로 미군과의 이 무기 호환성을 많이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K방산에 익숙해진 그런 병사들은 곧바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K방산이 그만큼 많이 수출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무기 시장도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K방산이 많이 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죠.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요번에 흑표 전차의 2단계 폴란드 수출 이게 사상 최대 우리 전차 수출이 될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 있는 방산업체와 협력을 해서 현지에 공장을 짓고 우리가 CKD나 SKD 형태의 부품을 폴란드 공장에 보내주면 폴란드에서는 이거를 종합해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의 사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EU 나토 권역 내에 우리가 이제 무기 공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K2뿐만 아니라 K9도 그렇고 다른 방산 무기들도 앞으로 현지 생산 체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핵심적인 CKD나 SKD 형태의 부품이나 모듈은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산 체제는 그대로 있죠. 다만 이 완제품 만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워낙 수요가 많은 데 대해서 완제품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여차하면 그 현지 공장을 이용해서 우리 한반도 비상시에 해외에서 방산물자를 계속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의 방산 공장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코치 테크놀로지가 이 K2 흡혈전차용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또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치 테크놀로지는 그 계약이 되면 실적이 점프업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코치 테크놀로지를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